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오픈을 하려고 하는 예비 대표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저는 한 두세 달 안에 최대한 빠르게 오픈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인테리어만 마무리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합한 건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주간보호센터 오픈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9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빨라도 내년 초에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입지가 정해져 있을 때 이야기고 건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건물도 알아봐야 하는 그 시간이 있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비 창업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바로 시간 도둑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시간 도둑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 도둑,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규 기관들은 평균적으로 39인 이상 정원의 시설을 만들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하려면 100평 이상의 전용 면적, 전용으로 따졌을 때 100평 이상이에요.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소방시설들도 있어야 하고, 노유자 시설 변경에 적합한 건물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3, 4년 전 주간보호센터 건물을 우리가 이제 찾아다니러 이렇게 발로 뛰었을 때에 비해서 적어도 2달 이상은 입지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3개월, 4개월 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한번 입지 선정하면 최소 5년 이상은 현재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할 수도 없고, 아직 입지 선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입지 선정에 최소 두세 달 이상은 잡아두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도둑은 바로 건축물 용도 변경입니다. 일반 상가나 사무실을 노인복지시설로 바꾸는 거, 이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용도 변경 과정을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면 작성해서 검토하는 데 한 1, 2주, 관련 부서 사전 협의가 한 1, 2주, 정식 신청, 그 다음에 승인까지 한 1, 2주, 심사, 현장 확인 한 1주 이상, 보안 요구 사항 처리하는 데 한 1, 2주, 최종 승인 한 3일에서 7일. 이걸 계산해 보세요. 평균 한 45일 이상 걸립니다. 이 사이에 인테리어로 공사를 하는 그런 기간들까지 다 해서 준공하고 이제 오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간까지 하면은 최소 90일, 길게는 120일까지도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처음 해보는 대표님과 건축사가 만나면 도면 작성 그리고 검토 기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각 부처와 협의하는 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는 절차가 바로 용도 변경 절차인 것 같아요.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은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임장을 할 때 잘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스프링클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건물과 노유자 시설의 소방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뭐 스프링클러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임대를 했겠지만, 뭐 탈출할 때 탈출 방식도 몸이 안 좋은 수급자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탈출할 때 이제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 탈출 방법, 이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소화기 배치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 상가랑 좀 다르고, 그 외에 소방 등등 이런 기준들이 기존 건물 구조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센터는 천장에 배관을 뚫어야 하는데 위층에서 반대를 해서 한 2달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소방시설 때문에 지연되면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변경됐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원래 예상했을 때 한 1,500만 원 들어갈 게 3,000, 4,000 이렇게 2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시간도 몇 달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소방서와 직접 상담을 하셔가지고 노유자 시설 변경하려면 어떤 그 소방시설이 필요할까요?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물어보시면 최소한 황당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전문 인력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사업자도 없어서 채용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 채용 과정을 보면은 이 채용 공고를 내고 나서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리다 보면 최소 6주에서 보통 2달 동안 채용 과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직원을 뽑으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심사를 할 때도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 정보들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인력 채용은 오픈 예정일 기준 한 2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되 계약서에는 인허가 완료 시점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그쪽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다려 주시겠다 하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다려서 오신다는 분들 위주로 업무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지정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시설도 다 갖췄고 인력도 확보했으니까 지정심사는 금방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지정심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 뭐 현장 실사, 일정 조율, 뭐 현장 실사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 30일이 걸립니다. 처리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리고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떨어지면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또 기회가 있거든요. 또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심사를 봐서 다음 분기에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의 마지막 100m와 같아요. 끝이 보인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지 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겠죠. 결국 대표님들이 이해하시는 주간보호센터 한두 달 만에 오픈한다?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인테리어를 빨리 한다고 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약이 됐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4개월 이상 걸린다. 그런데 만약 각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협의 등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게 너무 경험이 없는 경우 끝없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서 만약에 내년에 오픈을 하신다면 빨리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고 마무리를 한번 가볼까요? 우선 건물 선정 시에 용도 변경 가능성 확인하고 소방서 사전 상담 꼭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인력 채용 시기도 언제쯤 할지 정하시고 각 단계별로 예비 기간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혹시 고객들한테 실수하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비상자금도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것들이 혼자 하기가 버겁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제대로 된 전문가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저희는 항상 말합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일인데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죠. 꼼꼼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간보호센터 설립 비용, 업체들이 숨기는 추가 비용의 진실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비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국회의원 천천박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알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후배님들을 위해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